다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드니 본다이 비치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엉성한 보도, 수많은 오효,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그리고 동부가 퍼스트 블랙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레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칠레에서 간만에 이제 우익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친미 정권 이렇게 분류가 되죠. 친 트럼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친 이스라엘, 강력한 친 이스라엘이고 전 나치 후손입니다. 나치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로 대거 탈출했죠.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이제 인종, 백인 우월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 국가죠. 이들 내부에 있는 인디언들을 싸그리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칠레, 아르헨티나, 여러분들이 스페인이나 또 이제 거꾸로 칠레나 아르헨티나로 가면은 길에 스페인 가수가 오고 스페인 축구 선수가 오고 또 스페인에서는 아르헨티나 유명한 가수가 왔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대한 하나의 이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이 칠레, 아르헨티나는 인종적으로 거의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스페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들의 의식 상태, 이것은 스페인의 후예로 남미 대륙을 지배하고 있다. 일정 부분은 이제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캐네디언들, 여기 이제 퀘벡이 있죠. 이쪽이 프랑스랑 놀아나듯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나치 우선, 백인 우월주의자들,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프랑코 정권, 이쪽은 이제 중립을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으로 피신한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로 도피했죠. 자, 이런 자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미국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아르헨티나, 칠레 노는 꼴을 보면은 그냥 싸그리 쓸어버리고 싶죠. 이 두 나라는 우익 정권, 좌익 정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친미다 이래가지고 등장하면은 미국이 원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싹 말아먹습니다. 경제가 망했다. 그리고 다시 친미 정권이 미국 보고 이제 경제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원조를 해주죠. 또 말아먹고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 그리고 미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죠, 사실은. 자, 이런 나라들, 어쨌든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칠레,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제 여전히 거대한 제국주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그리고 이들 후예들, 남미, 중남미 일정 정도를 지배하고 있다. 이 통치자로서 온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배후인지 기지는 이 미국의 플로리다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이제 영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취한 스페니쉬 후예들은 돈을 플로리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런던 이런데 파킹을 합니다. 파리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제트기 타고 이렇게 빙빙 날아다니죠. 이게 남미 꼴입니다. 저는 남미, 이 정권은 그들 이제 남미 주민들에게 맡겨주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화로서 미국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노린다. 베네수엘라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값싸게 석유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교류만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전체 달을 내어달라는 거죠. 민영화하는 겁니다. 아예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 가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 다 때려잡고 그들 재산 다 뺏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은 마두로 측근들이 엄청난 이제 부를 누리고 있다. 이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는 과거 차베스 이전 때 지배계급들 그들이 여전히 압도적인 이제 이 부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것을 국유화한 겁니다. 그리고 석유를 팔아서 나오는 돈을 이제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 복지, 이런 데 쓰겠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위에는 부자들의 재산, 이권, 이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 이것을 폐지하고 민영화해라. 그리고 미국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민영화한 다음에 가져가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쉐브론이 들어와서 이제 석유를 캐가고 있습니다. 단 이 베네수엘라 석유 이제 국영 회사죠. 여기서 이제 석유를 받아가고 대금을 지불하면 아주 값싸게 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어놔라. 국유화를 포기하라.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입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굶주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 이것은 자신들의 후손들, 국민들의 손에 이제 소유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이 볼리바르 민병대나 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EU가 트럼프 이제 어떤 베네수엘라 포위 작전 여기에 이제 협력을 했습니다. 노벨상 마차도에 줄 때 노르웨이 정부가 이미 그림이 그려진 거죠. 베네수엘라를 찢어발긴 다음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과 나누어 쓰겠다. 지금 러시아 석유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엄청난 난관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과연 공격할까? 자, 글쎄요. 실제 공격을 하더라도 실효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준비 작업은 진행 중인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 영공, 미국이 이제 영공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이제 안젤로 줄리아노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보고타 일단 콜롬비아로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편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항공편인데 취소가 되었죠. 오늘 거의 베네수엘라 영공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이제 신무기, 특히 이 전자전 관련된 무기를 이렇게 이용해 보겠다. 베네수엘라에는 중국제 이제 레이더 그리고 러시아제 레이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라울러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어떤 제밍 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신형 이 제밍 툴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중국제, 러시아제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나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지미도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자, 그런데 이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캄보디아 배후에 중국이 있고 태국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태국을 노리고 중국과 미국이 견제를 하는 거죠. 누구도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이렇게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관계에는 큰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다양한 미국과 영국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것은 태국, 캄보디아도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중국의 맹방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들 중 한 명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죠. 자, 그리고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 이것은 캄보디아를 이용해서 이제 태국을 꺾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들의 타겟, 중국, 미국, 이들의 공통의 타겟이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아닙니다. 캄보디아, 라오스는 사실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국이죠. 태국을 누가 차지하는가? 여기서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태국, 베트남, 이쪽 나라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사실은 태국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이제 본다이 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종류의 폭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어설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다이 비치 총격범들 출신 이런 정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키스탄 출신이다, 아니다, 팔레스타인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인도 출신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데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인도인들의 증언 이것을 바탕으로 인도 출신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25년 전에 이제 학생 비자로 호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았죠. 인도인, 무슬림 지역은 아닙니다. 인도 내에도 소수 이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 힌두 지역에서 왔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기독교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필리핀에 가서 무슨 훈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시스를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아이시스 대표적으로, 자, 이제 서구 세력의 어떤 앞제비로 이렇게 이용이 되죠. 필리핀 내도 이제 무슬림 반군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필리핀이 골머리를 썩히는데, 이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 무슬림 반군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군사작전, 자문도 주고 정보전도 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을 이 필리핀에 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리고 필리핀 군부 이들은 협력해서 필리핀 내에 이제 무슬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섬이라든가 이런 지역 여기에 어떤 공격을 가하고 특히 두테르테가 이제 많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인도 출신의 친구가 이제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와서 무슬림 반군에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다. 글쎄요, 너무나 이제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보니까 이제 총을 굉장히 잘 쏘더군요. 자,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다이 비치 사건이 터지자 자, 지금 뭐 분위기가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내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false flag다, 이제 가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조작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리렉티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미 도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리렉티드 이제 제이미 맥킨타이어가 나와서 이 본다이 비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false flag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터지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인가 뭐 제대로 알아봐야 되죠. 진짜 무슬림 테러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뭐 거침없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보도, 언론 태도, 정부 태도 여기에 너무나 이제 어설픈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총기 나산 사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침없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긴박한 그런 영상들을 뭐 10분씩 이렇게 호주 TV가 올립니다. 너무나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전통적인 이 방송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지미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펄스 플래그 아닌가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찰리 커크 사건과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자, 이제 X 그러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았는데 이게 멀리서 저격된 날라온 총이냐 아니면은 근접해서 쏜 총이냐. 이 그룹은 여러 가지 이제 화면 이런 것을 분석을 했을 때 근접해서 이렇게 쏘았고 그리고 소구공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I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멀리서 쏘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시드니 본다이 비치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의혹들 이것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이 구글 번역을 조금 이용했는데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습니다. 자, 용의자 검색 기록의 이상한 패턴. 범인 이 나비드 아람 이 이름이 공격 발생 전에 이스라엘에서 검색이 되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터키,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지난 1월에 18번이나 검색되었다. 이 인물이 왜 검색이 되었냐? 뭐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글 트렌드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주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검색한 것이 아닌가. 이 이름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없고 알려진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검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미디어를 이제 여기서 보면 희생자들 혹은 뭐 피해자들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올라오는 영상 이게 너무나 이제 잘 디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자, 이제 호주가 분명히 호주 분위기 이제 많은 이민자를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슬림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중국인도 이제 거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 가자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대적입니다. 호주에서 이런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호주 내에 이제 이 반이스라엘 이런 정서를 비판해온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붕대를 감았지만 제가 그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았으면은 알코올로 이렇게 피 자국 이런 것은 닦아야 됩니다. 뭐 뚜렷한 어떤 이 부상의 흔적이 없는데 그냥 피칠만 되어 있죠. 그리고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좀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야, 이거 좀 그렇죠. 이거 뭐 짜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러티브.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너무나 빠르게 이제 내러티브가 나온 겁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자,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 때문에 누군가 이제 무슬림 관련된 인물이 총을 쏘지 않았나 이런 내러티브가 바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이제 바로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뭐 아랍 출신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언론이 너무나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증거 수사 이런 것도 완료되기 전에 바로 이제 뭐 이란이 배 위에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고 이란 좀 때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죠. 자, 그리고 정보가 이제 갑자기 즉각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사건이 터졌는데 너무 빨리 결론에 나온 거죠. 그리고 IS 깃발이 등장하고
급조 폭발물이 나오고. 자, 이 경찰이에요. 이제 사건 자체 여기는 뭐 11분 동안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 차는 귀신같이 빨리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급조 폭발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떨고 있죠. 너무나 좀 엉성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잘 기록된 현장. 이번 사건 너무나 빠른 시간 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심지어 이제 그래픽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거죠. 너무 빠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도망가면 이제 도망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일단은 도망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미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영상, 이것을 바로 올린 경우가 있죠. 바로 파리텔입니다. 이 파리텔이. 자, 이제 아이시스가 파리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뭐 총을 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영상들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가 이 복수의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리아를 때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오바마는 프랑스를 돕겠다고 똑같이 이제 항공모함을 보내서 시리아 폭격을 하죠. 그때부터 이 서구가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개입하게 된 겁니다. 왜? 2015년 당시 시리아는 어떤 상황인가? 자, 이 아이시스를 이란, 러시아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 이들이 거의 뭐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레포를 탈환하고 이제 이 아이시스는 절체절명 위기 이 바트당 출신들 거의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대로 두면은 이제 아이시스가 완전히 괴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이 이제 시리아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시스 폭격한다고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시리아 정부군들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에 항의하면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파리 테러 분명히 어떤 목표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시드니 본다이 사건 이것도 너무나 빠르게 이제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띈 것이 아닌가, 언론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보도를 빠르게 한 거죠. 자, 실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 콜럼바인이나 그리고 한국의 조승인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언론은 일단 철저하게 보도 통제를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장면, 비극적인 장면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은 모반 범죄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고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는 보도를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1분짜리 총격 영상. 이 영상, 이건 충격적이죠. 파리 테러 때 아이시스들이 총을 쏘는 영상,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중에 즉각적으로 공개했을까? 여기에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의문을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GTA나 Call of Duty. 자, 이런 게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력성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폭력적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모방 범죄가 뒤따르게 되죠.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종의 이제 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암치아 워러드 같은 사람은 사실상 이 가자전에서 이스라엘 측이 패배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타냐후나 이들이 이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그 이후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이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벌스라이트 출생권을 이용해서 자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유럽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위험하다 판단하고 이렇게 상당수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랍 출신들 인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팔레스타인 포함한 겁니다. 자, 순수하게 이제 유태인들은 예를 들면 이제 500만이다. 그런데 이 아랍 진영도 거의 400만 이 정도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결국 많은 유태인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 이들에게 야, 미국에 사는 거 위험하지 않니? 그 옆에 보면 반유대주의자들 득실득실하고 무슬림들 득실득실한데 자,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리고 호주에도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이런 내러티브가 먹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차 대전 때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 게토에 가두고 수용소 가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오니스트들, 중동 지역에 이제 미리 들어와 있는 시오니스트들은 그냥 히틀러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주이시들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나라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이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막스 브루멘탈이 잘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스 브루멘탈은 주이시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설적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칠 거다. 유대인들이 뭉치고 이스라엘을 지원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주이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타겟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이 세계 호주에서 반유대주의가 들끓고 위험한 곳이다. 무슬림들이 득실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다. 미국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달라. 이제 강력한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통계학적인 겁니다. 아랍인들의 숫자, 팔레스타인 포함한 겁니다. 이들의 숫자가 더욱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밀어내고 이제 전 세계 주이시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떤 이제 호모지니스한 국가로 만들 필요성, 그것을 네타냐후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런 생각. 아직은 이 부분은 음모론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가자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쪽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랑 연관이 되어서 들여다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갑자기 인도 출신이 왜 저기 와서 저런 짓을 저지르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인도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종류의 만약에 이게 폴스 플래그라면 이런 종류의 사건이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필요하는 집단이 누굴까? EU입니다. 바로 서유럽이죠. 서유럽은 이 러시아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서유럽 입장에선 러시아와 싸울 수 없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싸워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인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저는 미국인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 우크라이나 가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영국놈, 프랑스놈, 독일놈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웃기는 수작이죠. 자, 이 알레스테 크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싸울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를 진주만 같은 사건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발틱이나 이런 데서 어떤 특정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배후에 푸틴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를 싸우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유럽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보스 그리고 서유럽은 제정신이 아니다. 자, 이들은 거의 메시아적인 세력이 되어서 이 러시아는 악마의 국가고, 자, 우리가 이제 무찔러야 되는데 여기 이제 미국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유럽이 미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베오그라드, 이 세르비아를 폭격한 겁니다. 세르비아 사건. 이것에 사실은 이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자, 유럽의 리버럴 세력은 나토를 제국주의적인 툴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제 널리 나가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단일 국가를 만들고 이곳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유용한 툴이 사실은 미국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죠. 이 트럼프는 이 문제, 이제 이런 사슬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빠지겠다는 거죠. 유럽의 군사적인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동안 다 퍼졌죠. 그리고 거의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한 알레스테 크룩은 러시아는 유럽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자금도 무기도 병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미국을 끌어들이게 되면 어쨌든 시간도 연장할 수 있고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틱해나 이런 데서 배가 침몰되거나 항공기가 격추되거나 이런 종류의 이제 음모를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 이것 자체로 이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는 없죠.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전략적인 지렛대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지렛대. 사실 이 처칠이 진주만 공격을 이용해서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처럼 특정 유럽 세력이 트럼프를 러시아의 전쟁, 여기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어떤 폴스 플래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북아 여러 개 이제 세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 이제 꿍꿍이가 있죠. 중국의 경우 일본의 어떤 도발적인 발언,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동안 이제 구축한 군사력, 이것을 이제 과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재무장의 툴로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역시 남진하면서 사실 뭐 북한과 동맹을 맺은가 이런 것은 남진이죠. 자, 그리고 중국을 도와서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쫙 뭐 바다에서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은 조금 이제 어정쩡한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 다수는 뭐 우리가 뭐 중국과 전쟁을 해 그런 생각 대다수는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는 전쟁 직전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전쟁을 원했던 세력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자, 70% 국민이 전쟁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제 젤렌스키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이런 상황은 한국,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자,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필요하죠.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false flag,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유럽, 이제 이 발티크 주변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뭐 호주 이번의 사건도 뭐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이런 종류의 false flag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제 false flag의 동북아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문제는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전쟁이 터지게 된다. 한국만 작살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나서면 중국을 쓸어버린다. 그거 망상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고강도 어떤 지상전 그리고 전면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에서 빠지는 것은 이제 그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아니면 이제 이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미국은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툴들, 수단, 탱크 이런 게 거의 뭐 안전제고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는 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런 전략적인 현실을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재무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죠. 이 일본 영화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요진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자, 이제 뭐 사무라이가 되겠다 이런 철없는 청년이 있죠. 거기 이제 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먹더라도 이 부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일단 장땡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